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이번 시간은 핵심 이론과 기출 특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핵기특입니다. 반드시 합격하는 기출 학습법이니까요.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출 학습이 왜 중요한지, 기출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출 문제는 시험의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시험 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중요 주제 내용 파악이 용이합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디가 중요한지 어디가 덜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빈출 지문 학습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반복 출제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빈출 지문이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면 여러분 시험에 아주 도움이 되고 시험 문제가 쉽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가 중요한지를 파악할 뿐 아니라 핵심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시험 보다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보이는데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뭐고 이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의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분석과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어떻게 반복 출제되는지를 보시면 이 문제가 34회 문제고요, 이 문제는 27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보면 보십시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똑같죠? 그리고 지문을 한번 볼까요? 자, 1번의 지문,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거정착물이다, 이렇게 나왔고 27회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34회 문제입니다. 27회도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거정착물을 말한다, 반복 출제되고 있죠. 그죠? 기출문제의 지문이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적 개념이 물리적 개념인데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여기도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똑같이 지문이 반복되고 있죠. 준부동산, 준부동산,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보게 되면 기출문제 유형과 어떤 것들이 반복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험 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빈출 지문을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빈출 지문을 학습할 수 있게 되고요, 세 번째는 중요 주제 내용 파악이 가능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핵심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에듀윌 기출문제 과정의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회사와 비교를 해볼 때 에듀윌 기출문제 과정은 보십시오, 압도적으로 문제 과정이 많죠. 이론만 따로 공부하고 기출을 보면 이론 다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하고도 기출 과정에서 이론과 문제를 연계해서 내용을 자세히 학습하죠. 다른 회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기출문제 풀이의 비중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에듀윌 기출문제의 가장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죠. 이제 반드시 합격하는 기출 학습 내용입니다. 먼저는 핵심 이론을 요약해 드립니다. 이론 공부에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을 핵심 이론을 요약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개년 기출문제를 풀면서 10개년 기출문제에서 어떤 내용들이 반복됐는지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 이론, 기출 특강, 이 내용들이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이론 기출 특강, 핵기특은요, 핵심 이론과 10개년 기출 내용이 함께 접목되면서 딱 이루어지는 강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핵기특 수강 대상은 어떤 분들이 주로 수강을 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는 역시 공부에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죠.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 어떤 분들일까요? 직장인이라든가 또는 가정주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전업으로 공부를 하긴 하지만 역시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수험생들은 시간이 부족하죠. 이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론 정리가 부족한 분들 있죠. 이론 정리가 부족한 재시생들, 먼저 공부를 하셨는데 다시 이론 정리 과정을 하기는 좀 뭐해요. 기출을 통해서 정리할 수 없을까? 이론과 기출을 함께 정리를 해드립니다.
또한 합격이 불안한 타사 수험생들, 여러분은 어디서 공부하셨던 반드시 정답은 에듀윌 기출과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론 정리와 문제 과정, 문제를 정말 자세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합격이 불안한 타사 수험생들도 들으신다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해키특, 우리 강의 교재는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면요, 주된 내용들의 이론 정리는 합격서입니다. 우리 교수님들의 합격서를 통해서 이론 정리를 해드립니다. 필요한 내용만 딱 정리를 해드리고요, 거기에 10개년 기출문제집입니다. 단원별 기출문제집 진도별로 해서 정리가 된 교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교재를 통해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기출과정들을 잘 정리하시면 결국 시험에 거의 대부분 합격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키특 강의의 학습법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1단계는 핵심 이론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학습을 두 번째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죠.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정리하고 이 내용이 나오면 이렇다, 그런 키워드를 잘 정리만 하셔도 답을 잘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고 여러분의 공부도 가장 핵심 이론을 정리하고 기출문제 학습을 하고 기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고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진행될 해키특의 강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론을 잠깐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유량과 저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유량과 저량을 이야기할 때 일정 기간을 전제로 성립되는 개념이 유량입니다. 반면에 일정 시점을 전제로 성립되는 개념은 저량인 거죠. 그러니까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플로우 개념인데요, 이것은 유량은 일정 기간에 걸쳐 측정하는 변수이고 신규나 분양, 시간 걸리는 것들은 전부 유량이거든요. 신규 분양, 임대료 수입, 지대 수입, 가계 소비, 그러니까 여러분 수입은 일정 기간 동안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소비도 한 달 동안의 소비, 이런 개념이죠. 노동자의 소득, 소득이나 수입은 다 유량이거든요. 신규 나오면 시간 걸리는 거니까 무조건 유량이고요. 주택의 거래량이나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다. 주택의 거래량도 일정 시간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유량의 개념이고요, 저량이 아니고 유량 개념이고요. 근데 저량의 개념은 일정 시점이 명시됐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이거든요. 기존이나 재고 같은 경우는 다 저량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재고량, 이거는 기존 주택의 양이거든요. 그리고 가계 자산, 자본이나 부채, 내 돈, 자본, 빌린 돈, 부채, 합친 돈, 자산, 그리고 인구, 가치나 가격, 통화량,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나 외환보유액, 이런 것들이 일정 시점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저량입니다. 그러면 이걸 설명을 딱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럼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 볼까요? 다음 중 유량의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31회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자산, 내 돈, 빌린 돈, 합친 돈, 저량이라고 그랬죠? 그럼 자산은 저량입니다. 근데 소득, 노동자의 소득은 유량인 거죠. 가계 소비, 유량이죠? 한 달 동안의 소비량 같은 것은 유량이라고 그랬습니다. 통화량은 예를 들어서 3월 말 잔액 기준, 2월 말 잔액 기준, 그러니까 시점이니까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 저량입니다. 그리고 자본의 총량, 저량이죠. 그런데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인 거죠. 그러니까 유량 3개, 저량 3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설명드리고 문제를 풀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자, 두 번째,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핵심 포인트는 해당 가격만이 공급량의 변화의 요인이고 나머지 모두는 공급 변화의 요인이 됩니다. 해당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량이 바뀌는 거, 이걸 공급량의 변화라 부르고 나머지는 모두 공급의 변화라 불러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가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걸랑 해당 가격을 찾아라. 해당 가격 찾아. 그 해당 가격이 공급량의 변화고 나머지는 공급의 변화니까 공급량의 변화를 먼저 해결하라. 이렇게 요령과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문제로 가는 겁니다. 자, 문제로 가는 거죠. 28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 변화의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왼쪽은 공급 변화 요인이고 오른쪽은 공급량의 변화 요인입니다. 그러면 주택이니까 공급량 변화 요인에 가서 주택의 가격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주택의 가격이 있나요? 있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당연히 공급 변화 요인이 해당되죠. 그러니까 공급량의 변화 요인을 찾고 나머지는 공급의 변화 요인이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공급량의 변화, 주택 가격입니다. 해당 가격이 주택 가격. 그리고 공급의 변화는 나머지가 공급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요령과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개발정보의 현재 가치를 푸는 문제, 계산 문제와 관련된 것은 이런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개발될 경우 가치에서 개발 안 될 경우 가치를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개발 안 될 확률을 곱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1 플러스 요구 수익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얘와 얘의 차이를 구해요. 차이를. 그리고 개발 안 될 확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가치로 나누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차안나 공식이라 그래. 차이를 구해라. 개발 안 될 확률을 곱해라. 그리고 나눠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나오면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개발될 경우 가치가 8억 8천이라고 하고 개발 안 될 경우 가치가 6억 6천이라면 빼요. 그리고 거기에 개발 안 될 확률이 예를 들어서 60%라면 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이 10%면 1.1로 나눠서 답을 구하는 건데요. 실제 문제에 적용해 봅니다. 25회 기출입니다.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 정보의 실현 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 차이만을 반영하고 주어진 조건의 하나음.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은 40%. 이 토지에 1년 후에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서는 경우 8억 8천만 원, 들어서지 않는 경우는 6억 6천만 원입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10%입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어떻게 해요? 계산 끝난 거예요. 자, 개발될 경우 가치 8억 8천 빼기 개발 안 될 경우 6억 6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될 경우 8억 8천에서 6억 6천을 빼요. 그리고 개발 안 될 확률이요. 들어설 확률이 40%죠? 들어서지 않을 확률 60%, 0.6을 곱해요. 그리고 나누기 요구 수익률이 10%니까 1은 원금 때문에 꼭 쓰는 거예요. 1.1로 나눠요. 자, 순서대로 계산기로 해볼까요? 8억 8천 빼기 6억 6천 곱하기 0.6 나누기 1.1 해주면 답 나오는 거예요. 1억 2천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답 찾는 요령도 알려드리죠. 이런 게 축적이 되면 시험 문제에 대해 강해지겠죠? 그럼 시험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습들을 축적해 가면서 우리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시험 문제에 강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 핵심 기출 과정들을 꼭 참여하신다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 적응력을 강화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합격자 수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합격률이니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합격자 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에듀윌과 함께라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시는 한 해가 되시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